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아무래도 중수부가 무슨 의미인지. 왜냐면, 그렇죠. 왜 청와대는 중수부를, 존치시키라고 하고, 정치권에서 날리려고 하고, 이게 부산 저축은행 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렇죠. 도대체 각자 계산이 뭔가, 요 얘기를 정리를 딱 해줘야 됩니다. 일단 청취자분들께서 중수부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그렇죠. 한 7, 80% 된다고 보고. 중수부, 기본 정보는, 중수부는 일반 검찰이 대빵을 맞는 게 아니고,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한다. 첫 번째. 그리고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두 번째.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의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 민정수석. 합창한다. 민정수석이 보통 검찰총장의 한두 기수 위에 전 검찰 출신을 갖다 꽂는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부리는 수사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부릴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각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죠. 아유, 죄송해요, 각하님. 아유, 죄송해. 그럴 뿐이 아니죠. 오로지 쓰레기 같은 밑에. 그렇죠. 태만한. 저희 같은 좆도 아닌 것들이. 각하를 맨날 경록해. 그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럼요. 그런 것이 이제 중수부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거죠. 중수부 이상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검찰 중수부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들은 언제든지 모든 직업으로부터 차출을 받을 수 있고 보니까 문자로 차출을 해요. 초 엘리트들. 초 엘리트들. 그리고 검찰은 이제까지 우리가 믿기에 거악과 맞서 싸워왔습니다. 아주 훌륭한 집단이죠. 그럼요.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중립적 위치에서 거악, 정치권, 재계, 거악과 맞서서 싸웠다는 것이 무슨 준규죠? 검찰총장? 김준규. 김준규 검찰총장의 말이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노무현 대통령 수사할 때 바로 중수부가 한 거죠. 중수부가 한 건데 그때 거악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갔던 삼계탕집이 있습니다. 삼계탕집. 거악이죠, 거악. 거악. 삼계탕집이니까 사막이라고 하시죠. 사막. 삼계탕집도 샅샅이 수사를 했죠. 샅샅이 수사를 해보는 이 거악들. 닭이 나쁜 거지, 닭이. 근데 그 삼계탕집 진짜 맛있어요. 이름을 얘기하시죠, 이름을. 이름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사지 않으니까, 보좌관이 돈 내니까 이름도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소위 위상이에요. 검찰에서 엘리트들이. 그렇죠. 검찰총장이 직접 대빵하면서 직접 진두지휘하는, 그리고 검찰총장은 당연히 민정수석 라인과 사실은 통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민정수석은 당연히 대통령의 보좌진입니다. 그런, 위상을 가진 기구인데, 이 기구가 자기들은 없어질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도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하던 와중이었죠. 했었죠. 수사를 하던 와중이었고. 그런데 이제 대검 우선 그러면 그 얘기를 해주시죠. 정치권에서는 왜 없애려고 하느냐. 여기서부터 제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김총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검 중수부라고 하는 것이 검찰 중에 검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갖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수사를 못하는 게 없습니다. 대통령 빼고. 그렇죠. 이제 권력 후반기에 가면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인데 이것이 이제까지 노무현 대통령 때 임기 때를 빼고는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검찰총장이 그리고 검찰총장의 직할 부대이다 보니 권력으로부터 독립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까지. 검찰의 권력이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립적이지 않고 어느 한쪽에 어느 정치적 특정 정치 세력에 붙어서 만약 수사를 그쪽에 유리하게 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정치적 사건이라든지 이 권력에 유리한 쪽으로 수사를 할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이 중수부의 권력을 각 지검의 특수부로 분할을 시키자. 그런 권력이 집중되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니 이것을 좀 분화시키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화시키는 기본 정신이 검찰 개혁의 핵심적 사안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아니 야당이 그런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한나라당의 여당도 검찰에 대해서 예. 검찰 힘의 핵심을 같은 편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게다가 주성영 의원이 예. 네. 주성영 의원이 검찰 출신인 예. 이 해체를 주장하느냐? 요거는 이제 정치인이 아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죠. 말이죠.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이죠. 이 정치인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검찰입니다. 검찰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정치인이죠. 예. 서로 앙숙이에요. 앙숙이죠. 앙숙이에요. 그런데 이제 근데 지금 그 중에서 한 명 정도만 예외입니다. 저는 검찰을 존경합니다. 그 검찰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근데 의원님은 그 BBK 관련한 수사를 어디 대검에서 받으셨습니까? 저는 특수수사부에서 받았겠죠? 중앙지검 중앙지검. 특수부. 예. 예, 공안부에서 수사를 하다가 기소할 건이 안 되니까 특수부에서 가져갔어요. 공안 선거법은 공안부에서 하거든요. 예. 공안부에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특수부로 넘어갔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뒷얘기가 공안부에서는 이것이 기소할 건이 안 된다. 그럼 특수 이게 뒷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증되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걸려면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설 써보는 거고. 그래서 공안부에서 이틀인가 조사를 받다가 특수부로 넘어갔어요. 예. 그 BBK 사건은. 그 BBK 사건 때 이제 검찰에서 나중에 나온 그 담화가 정봉주 의원이 한 4월 정도로 강도 높게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조사를 받는데 하나도 기가 죽지 않더라. 그런 모습을 보니까 대인으로서의 풍모를 느꼈다. 검찰이 정봉주 의원의 네, 네. 조사받는 의연한 모습에 그러면 호연지기에 그러면 그리고 1심 재판에서 보세요. 1심 재판에서 검찰이 보통 자기들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 특수부가 그다음에 공판 검사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저를 조사했던 검사들이 직접 나왔어요. 재판을 하는데 제가 무서우니까 거기서 이제 논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고를 얼마나 했냐면 그 사람들이 구형이죠. 구형을 징역 2년을 때렸습니다. 네. 징역 2년. 근데 나오면서 그 검사가 약간 죄송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 와중에 대인의 풍모를 한껏 발휘하면서 그런데 왜 기분 나쁘게 2년 전연하냐. 2년 줬다고? 예, 그때 2년 구형을 했는데. 그때 생각해낸 농담이 겨우 2년 전이냐? 예, 2년 전이야. 근데 그 검사분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옆에 있던 기자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다른 의원들에게 야, 정봉주 의원이 그 감옥을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농담을 하는 걸 보고 진정한 대권 주자로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아유, 제가 이분을 10년 가까이 알았는데 틈을 주면 안 돼요. 틈만 나면 자기 잘 알아기 때문에 처음에 앞에서 들으면 뭔가 못 듣던 얘기 뒷얘기를 하나 싶어요. 그러나 깔때기와 같이 모든 이야기를 자기 자랑으로 다 모입니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와버렸나? 씨발. 아니 BBK 수사를 어디서 맞아. 아니 그 정치인들이 예. 왜 여야가 이번에 중수부에 모였느냐, 중수부 폐지에 합의를 했느냐, 그것은 이제 정권 말기가 다가오고 정권 말기가 다가올 뿐만 아니라 선거철이 다가오고 그렇죠. 검찰이 무서워요. 그런데 선거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정권 말이 다가오고 선거가 다가온 두 가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각하께서 각하의 지금 정치적 기반이 뒤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친이들이. 근데 다음 총선에 니들 나오려면 입 다물고 있어. 맞습니다. 입 다물고 있어라. 내가 부산 싹 조사해서 걸리면 다 죽여버린다. 라고 하는 각하의 그 계산을 여당에서도 읽었죠. 당연히 읽었고 나 죽게 생겼구나. 아니 각하야 이제 임기가 끝나는 거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19대에 못 나가면 나만 줬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중세법 없애버려야지. 이래서 여야가 합의가 됐고. 그렇죠. 그리고 각하와 검찰도 또 사실은 중수부는 중수부 나름대로 검찰은 언제나 검찰 편이잖아요. 검찰은 영원히 검찰 편입니다. 검찰을 권력의 수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하는 수하요. 필요할 때 수하라고 우리가 추정할 뿐이죠. 죄송합니다. 감히 그런 추정을 해보는데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검찰은
언제나 검찰의 편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정권 말기가 되면 이제 권력의 비리를 잡아내서 이것으로 현 정권과 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정권에 이 정보를 넘겨줄 것인가. 예. 그런 정보를 쥐고 있어야 다음 정권과의 줄을 타고 예. 승진도 하고 다른 좋은 자리도 가고 그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부산 저축은행을 존나게 팔 필요가 있고, 예. 그리고 중수부가 권력과의 줄이고, 그러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이제 중수부를 움직여서 데리고 예. 지금 그 국회 소위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야당을 싹 죽이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대검 중수부 폐지 얘기가 집권 초중반쯤에 살짝 한번 나왔다가 네. 최근에 가속을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최근에 가속을 붙이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정치적 사안과 사건을 해설을 해줘야지 우리 청취자들의 정치적 식견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언제 가속을 받기 시작했냐면 사실 그 부산저축은행 은진수,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았던 BBK 대책 반장 출신 은진수를 구속하면서부터 네. 사실은 은진수 구속하고 그다음에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신삼길 회장과 친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검찰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삼화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서 저축은행 퇴출과 관련된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라. 라고 하는 그 시점에 중수부 폐지에 대한 얘기가 가속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예, 겁난 거죠 정치권에서. 그래서 정치권에서 어느 저축은행 그리고 놀랍게도 한나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도 계속 실명으로 연루됐을 것이다라고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건 검찰이요. 우리가 기사를 완전히 흘렸다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사를 흘렸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찰이 스스로. 그런데 이 와중에서 어느 저축은행 하게 되면 의원들이 자기가 합니다. 우리 옛말 아주 훌륭한 말 있잖아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자기만이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거. 요건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좀 닫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 전체 입장에서는 검찰이 중수부가 저축은행 건으로 정치권을 길들이게 하고 있다. 그렇죠. 라는 이런 입장이 반영됐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존재 증명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추적해 놔야 되는 검찰의 예. 필요와 그다음에 그 의원들을 조져야 할 예. 다음 그 총선 때 까불지 못하게 조져놔야 할 청와대의 필요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렇죠. 검찰에서도 이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검찰 중수부 폐지 표결에 들어간다든지 이게 법안으로 통과되고 그럴 때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대의 견해를 펴는 사람들이 검찰 출신뿐만 아니라 네.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 반대의 견해를 표명할 명단의 숫자를 늘려놓자라고 하는 것이 검찰에 검찰에 숨어있는 계산인 거죠. 계산이 아니겠느냐라고 네. 추정해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검찰의 이해는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이해되고 그다음 그럼 청와대가 국회의 이해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얘네들이 나를 조지려고 하는 예. 거구나. 이해가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청와대가 양날의 검을 뽑았다. 예.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는 묘미입니다. 예. 왜냐면은 정권 말기에 이렇게 그 검찰을 예. 부리게 되면 예. 그 과정에서 추적되는 정보들이 고급 예. 정보들이 예. 있을 것이고 그것이 정권이 말이 되면 정권이 영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한테 칼이 돼서 자기 득에 꽂힐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수부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청와대가.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검찰 중수부,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공식적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죠. 네. 그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칫 자신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느냐 네. 라고 하는 의미는 이명박 대통령 각하의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혹시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럴 일은 없지만 예. 절대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중수부가 퇴임한 권력을 손을 대고 그리고 당신들도 심하게 다칠 건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한테 자기들이 했던 그대로 그대로보다도 이제 뭐 좀 비리가 더 많으면 좀 더 강도 높게 하겠지만 어쨌든 중수부가 그렇게 현 대통령 각하는 비리는 없을 것 같잖아요. 물론 절대 없으신 절대 분이죠. 네. 그분은
상상할 수, 어우, 씨발. 절대 그럴 뿐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뿐이 아니죠. 네. 그런데 만약에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네. 또 더 많다고 한다면, 네. 대검 중수부의 칼이 바로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심장을 꽂을 건데, 그러니까 왜 말이에요.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느냐? 라는 입장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청취자분들 충분히 이해했을 거고, 네. 청와대 입장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대검 중수부 폐지를 반대했고, 네. 이거는 대검에게 아주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나 니네 편이다. 알아라. 당신들 조직을 지켜줄 거야. 그렇죠. 대검 중수부 의미 있어. 그리고 나는 분명히 당신들 편이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줬어. 네. 이제는 나와 우호적인 관계를 레임덕이라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네. 우리는 이 동지 아니냐. 그런 제스처를 한번 그런 제스처를 던져보. 한번 보였고, 혹은 또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추정했듯이, 그런데 만약에 난 비리가 없지만 혹시 또 다른 놈이 비리가 있으면 나한테까지 똥물이 튀지 않을까? 네. 그럼 중수부가 있으면 저게 나한테 좀 해가 되거나 독이 되지 않을까?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김진표 원내대표가 쓴 표현이죠. 독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입장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 하지만 여야가 세게 밀고 들어오거나 강력하게 요청을 하게 되면 마지못해서 받아들이면서 나는 폐지 안 하고 싶었지만 국회에서 폐지를 희망을 했으니 나는 좀 살려주고 국회의원들 조져라. 양수겸정을 던졌다고 보시는 거죠. 양수겸장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중수부 편을 들은 척하면서 결국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 크게 손해는 아니다. 예. 그러니 수사를 빨리 진행했던 겁니다. 그렇죠. 예. 수사를 절대 막지 않고 네. 존나게 빨리 진행이 됐어요. 그 실제로. 시그널을 계속 보냈잖아요. 네. 저축은행에 대해서 다 조사하라. 그런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것은 민주당 의원들 당신들도 떨고 있지 않냐. 네. 조심해라. 라는 시그널을 보내주면서 이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 혹은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파고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아버린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중수부 폐지는 일단 무조건 반대하고 저축은행 수사의 강도는 아마 중수부 폐지라고 하는 사회적 과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역대 중수부가 81년도 전두환 정권 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두환 정권은 독재 정권이라고 우리가 규정한 거 아닙니까? 네. 공안 통치라고 우리가 표현했죠. 중수부를 8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민주정권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저 의미가 있지만, 독재 정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죠. 21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권력들이 항상 이용해왔죠. 예. 네. 이용한 것을 우리가 추정했죠. 아니 그 전 정권들은 이용하기 이용했나요? 확실하고 각하만 이용하지 않았다. 예. 각하는 예. 이용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하지 않겠는가는 그래서 수정을 하는 거죠. 중수부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 기술, 테크닉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역대 어느 중수부보다도 이번에 저축은행 사건을 신속하게. 신속하게 엄격하게 다만 있는 각하의 피해가 직접 가지 않을 선까지. 아니 그리고 다 조사를 해놓고 네. 피해가 가는 선을 깔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여러 개 패를 두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검찰의 편이다라는 건데 검찰 입장에서요. 이 1년 만에 나오는 시점에서 깔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럼요.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예. 그러니까 지금 중수부가 고사인해 놨어요. 예. 고사인해 놨으니까 이 기회에 존나게 최대한 많이 수사해가지고 저희가 검찰은 편이어서 예. 이번에 수사를 끝까지 갈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존나게 수사를 한 다음에 아마도 다 까지 않고 그 중에 예민한 것들은 쥐고 있다가 그렇죠. 예. 정권 교체기 내년 예. 내년 총선 이후 대선 전국에서 어느 쪽으로 넘어가냐에 따라서 줄을 대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카드를 갖고 이 카드가 권력의 균형추가 어디로 흐르나를 봐서 네. 권력의 균형추가 흐르는 쪽에 유리한 카드를 갖고 뒤로 뒷거래하거나 딜을 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훌륭한 조직이기 때문에 수사를 갖고 그렇죠. 수사로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팩트로 말한다고 하겠죠. 수사로 말하겠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수사하는 방향을 보면 우리가 어느 의중으로 하는지 당신들이 알 것이다. 네. 거기에 조응해서 함께 가든지 이 패를 버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진 거죠. 그때 그 정보를 쥔 사람이 결국은 다음 정권의 줄을 잘 쓰면 검찰총장이 되던 민정수석이 되던 어디 예. 공직의 주요 공직이 되던 예. 인수위에 들어가던 쫙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검찰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던 예. 아이들이고 예. 아이들 시절에 그리고 사법고시를 합격했고 아이들이라 그랬다가 그또 당할 것 같으니까 바로 아이들 시절이라고 정정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었을 때가 있었죠. 예. 공부를 졸라게 잘했어. 예. 시험을 통과했어. 그리고 나서 검찰이 됐는데 사실은 검찰의 연봉이라는 것이 예. 대단히 높지 않습니다. 예. 그 나이에 그 경력으로 다른 직종이 있었다면 더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주 이분들한테는 유명하신 분들이죠. 이분들한테는 자부심도 있지만 억울함도 있어요. 보상 심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나 15년, 20년 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거학과 맞서서 나 그동안 엄청 가난하게 살았거든? 너희들 그럴 때 나쁜 짓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지. 그렇죠.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보상 심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진로라는 게 검찰 출신이 사실은 변호사 개업인데 네. 변호사 개업이 예전만 못해요. 요즘은.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공직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공직으로 가야 되는데 공직으로 가려면 당연히 정치권과 핫 라인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한 라인이 중수부라는 겁니다. 예. 중수부에 들어가면 권력의 핵심과 가장 가까이 가갈 수 있다. 중수부의 수사를 통해서 권력에게 얘기할 수 있고 네. 중수부의 수사를 통해서 정치권에게 경고를 줄 수 있고 존재 증명을 예. 하면서 그렇죠. 예. 미래의 진로를 닦아놓는 예. 네. 그런 중요한 루트이기 때문에 이걸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중수부만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없어 세상에. 그렇죠. 그런 건 특수부에서 다 없어. 합니다. 네. 공안부에서 다 해요. 그런데 없앨 수 없다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것이 자기들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쭉 이제 우리 김총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네. 의원님. 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얼마 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예. 박건희의 차기 대통령으로 이제 예. 이제 굉장히 근접해 있는 예. 가능성이 근접해 있는 박근혜 전 대표와 만났단 말이죠. 예. 굉장히 화해 무드예요. 예. 그 예상과는 다르게. 예. 근데 박지만 씨가 저축은행과 상당히 뭔가 의혹이 있다.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시중에서는 이건 터무니없는 헛소문이겠지만은 빅딜설이 있더라고요. 예. 빅딜설. 빅딜설도 있고요. 그리고 중수부 페이지에 친박계 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또 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박지만 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박지만 건이 터지기 전에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죠. 저하고 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하고 친구예요. 그 액면가는 60이 넘어 보이는데 거의 같이 60년생입니다. 그리고 학교로 따지면 제가 이제 5구년으로 다녔기 때문에 거기 신일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예, 신일고등학교 출신이 아주 그 인간성이 좋은 친구입니다. 아버지가 저 50 때 잘 나갔던 정성모 전 예, 장관 아닙니까? 국회의원이고요. 또 한국일보 기자 했었고요. 한국일보 기자했었고요. 근데 정진석 실제로 저하고 만나보면 한 20년 저보다 나이가 더 들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진석 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박지만 건이 나왔는데 저는 이거는 실제 사건을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검찰이 아니면 기자가 어떻게 보도를 합니까? 그렇죠. 그 사실은 오로지 예. 검찰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것이 청와대 심장부까지 자칫 잘못하면 도려낼 수 있는 칼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시그널을 보여준 거예요.